셜록 홈즈 시리즈 용의자 X의 헌신, 궁극의 아이 7년의 밤까지, 시대인 독서권장 프로젝트. 오늘은 추리소설 한 권 어떠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시던데 감기는 안 걸리시는지 걱정이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 무서워요. 자, 오늘도 역시 화요일마다 돌아오는 오늘은 추리소설 한 권 어떠세요의 이재환입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일본 추리소설 작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고를 소개해드렸으니 오늘은 추리 마니아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우타노 쇼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근데 다들 여성분인 것 같죠? 하지만 두 분 모두 남성분이라는 걸 일깨워드리면서 기발한 줄거리와 기가 막히는 서술 트릭으로 인기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우타노 쇼고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본의 추리소설 이야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역시 우타노 쇼고 또한 워낙에 유명한 추리소설을 많이 쓰신 분이어서 PD님이 책을 고르시는데 고심하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PD님이 고르신 이야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타노 쇼고의 걸작이죠. 밀실살인 게임 왕수비 차 잡기입니다. 1부에서는 우타노 쇼고의 소개와 간단한 책 이야기를, 2부에서는 우타노 쇼고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밀실살인 게임 왕수비 차잡기의 줄거리를 읽어드릴게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하구분의 신청곡이죠. 켄의 핸드폰 애가. 일부를 시작하기 전에 PD님의 우타노 쇼고의 책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일본 소설을 읽는 분이라면, 특히나 추리소설을 읽는 분이라면 우타노 쇼고를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리 분야는 우리나라 소설이 많지가 않아서 일본 소설이든 미국 소설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 읽기 급급해지거든요. 그 장르 자체에 빠져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싶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그러하듯 우리의 PD님도 여러 추리소설을 찾아 읽던 중 가장 많이 추천받은 소설이 바로 밀실살인 게임 이 왕수비 차잡기였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작가의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제목, 그나마 표지는 꽤 귀여운 편인데요. 가면을 쓴 주인공들이 비틀즈 음반 사진처럼 길을 건너고 있죠. 그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었으나 그 책을 읽고 우타노 쇼고에게 빠져들어 그리고 명탐정이 깨어났다. 해피엔드에게 안녕을. 여왕님과 나,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를 순식간에 읽게 되었는데요. 공부도 안하고 책만 읽다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안 비밀입니다. 하여간 아마 우타노 쇼고의 책은 기막힌 반전, 상상도 못할 서술 트릭과 읽고 난 후에 생각할 거리들을 남겨두기 때문에 책 한 권으로 이렇게 푹 빠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대단한 분이라는 느낌이 팍 오지 않나요? 그러면 우타노 쇼고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타노 쇼고는 후쿠오카에 태어나 도쿄 농공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추리소설 작가분들의 특징일까요? 다들 소설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졸업을 하네요.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농공대학이니까 농업이나 공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1988년 긴집의 살인으로 데뷔를 하고 나서는 1992년에 납치당하고 싶은 여자를 발표하며 이 틈에 니온TV에서 드라마로 제작, 방영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저 책은 2000년에 영화 링을 만든 나가타 히데오 감독에 의해 카오스란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우타노 쇼고 특유의 정교한 구성과 독자들의 허를 찌르는 반전이 잘 살아있는 미스테리로 일단 한번 읽기 시작하면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책에서 손을 똠지 못할 만큼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는 혹평을 들으며 우타노 쇼고를 인기 작가의 반열로 올려놓습니다.
우타노 쇼고는 이 작품을 출간한 후 3년간의 공백을 거쳐 1995년 롬니로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이후 1년에 한두 편씩 꾸준히 신작을 발표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분량이 2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역시 유명 작가답습니다. 그렇게 2003년 벚꽃 지는 계절에 너를 그리워하네로 제57회 일본 추리 작가협회상과 제4회 본격 미스테리 대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2010년 밀실살인 게임 2.0으로 제10회 본격 미스테리 대상을 수상하면서 최초로 본격 미스테리 대상을 2번 수상하는 기록까지 세우십니다. 와우! 앞에서도 짧게 책을 소개해드렸지만 역시 무에서 읽을 밀실살인세 게임 이야기를 안 할 순 없겠죠. 이 책은 무시무시합니다. 특히나 우타노 쇼고는 내놓는 작품들을 항상 논쟁과 찬반의 중심에 올려놓는데요. 밀실살인게임 왕수비 찾잡기는 그런 우타노 쇼고가 2007년 발표한 장편소설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반윤리적 기묘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덕분에 이 책은 발간하자마자 일본 추리소설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단순히 써보고 싶은 트릭이 있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등 순전히 지적만족과 재미를 위해 살인을 벌이는 살인범들의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살인, 추리게임, 밀실, 알리바이, 그리고 미싱링크 등 본격 미스테리의 핵심을 골고루 갖춘 채 반전이 거듭됩니다. 독자들도 살인게임, 추리게임을 즐기도록 구성하는 등 본격 미스테리의 즐거움을 가장 순수하게 실천시킨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존재한다면 상상만으로도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밀실살인게임은 왕수비 찾잡기, 밀실살인게임 2.0, 매니악스까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 다 다른 반전을 안고 있는데요. 정말 우타노 쇼고의 통수는 알고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독자들의 평처럼 언제나 제 생각을 한 차원 뛰어넘습니다. 또 다른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한 곡 더 듣고 와서 밀실살인 게임을 함께 읽어볼게요. 어두운 방, 컴퓨터 화면에 소형 비디오 카메라 영상이 비치고 있습니다. 영상은 모두 5개로 두광인 창에는 다스베이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반도된 교수 창에는 아프로 머리와 소용돌이 모양을 안경 끼고 있는 사람이, AXE 창에는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의 아이스하키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잔갸군 창에는 늑대거북이 044APD 창에는 흐릿하게 사람이 보일 뿐입니다. 이 5개 창은 화상 채팅 창이고 기묘한 명칭은 닉네임입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살인 추리 게임을 하는데요. 한 명이 문제를 내면 나머지 4명이 맞추는 식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추리 게임과는 달리 실제로 살인사건을 일으킨 뒤 그 사건의 트릭을 퀴즈로 출제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바로 두광인, 반도젠 교수, AXE, 잔갸군, 044APD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건너뛰어 볼까요? 책의 막바지에서 두광인이 문제를 출제합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정보만 알려줄 뿐 두광인은 이번 살인게임에서 맞춰야 할 추리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풀어야 할 살인사건은 도쿄의 한 맨션에서 발생한 것으로 죽은 사람은 아즈마 데루요시, 여동생 아즈마 미야코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문제는 범인 맞추기라고 말하는 두광인.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중밀실이던 공간에서 두광인은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 집에서 빠져나왔을까요? 문제는 왜 밀실 트릭을 푸는 것이 아닌 범인 맞추기인 걸까요? 그리고 채팅을 하던 인물 중 한 사람마저 사라져버리는데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코멘트 한번 달아볼게요. 로이 그냥 가요.
우타노 쇼고의 장점은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서술 트릭과 허를 찌르는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타노 쇼고의 책을 읽으실 때는 그만큼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을 소개해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모두 재미는 보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같이 추리소설 한 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연민, 진행의 이재환이었습니다. 안녕.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